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써오셨네. 네. 일단은 뭐 오늘까지는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잘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델타 변이 그 이게 좀 우려가 좀 선반영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딱 정해주시는 네네. 3,28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증시가 조금 더 안정권에 진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3,280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80포인트를 회복시키게 되면은 이제 원래 추세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거죠. 네. 원래 추세로 돌아가서 또 골디락스 장세가 될지 아니면 뭐 추세 상승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3,280포인트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참 재수없게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추세가 뭐 속된 말로 무너졌다라든지 네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코스피만 보면 기술적으로는 네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 물론 3,310포인트, 16포인트인가요? 네, 이게 이제 고점이긴 한데 네네. 그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세권이 열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3,28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하면은 조금 더 그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좀 분기점이 되는 구간을 조금 낮게 3,280포인트에 잡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130원. 지금 최근에 1,140원을 돌파하면서 상했다가 다시 환율이 하락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게 10자리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1,135원을 하향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일단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3,280포인트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같이 만들어서 시장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이 환율하고 네.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수하고 이게 동행해요. 확진자가 지금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니까 네네. 1,140원대 위에서 50원을 트라이를 네네. 계속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방역을 우리가 강화하고 확진자가 꺾이잖아요. 환율도 꺾일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네. 이제는 파는 거 좀 그만 팔아야겠네. 이렇게 네네. 할 수 있거든요. 어제 조금 매도가 줄기는 했는데 네. 오늘은 좀 어떨까요? 어제는 그래서 사실 그 외국인이 산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거든요. 철강이든지 화학이든지 금융주.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최상위에 철강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고 화학이 있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하시는 너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시장이 반등을 시클리칼한 경제, 네? 산업재? 시클리칼 그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많이 빠진 업종이 어차피 낙폭가대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너튜브에서 시장이 반등하게 저랑 되면 같이 촬영한? 네,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기 이 하락한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또 도리어 오를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그때 당시에 빠진 업종이 뭐 철강, 화학, 금융인데 요걸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경기 민감주 뭐 성장 이런 거와 연관성 없이 그냥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280포인트를 회복을 시켰을 때 이 업종이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좀 보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전에 어쨌든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갈 것인지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3,280포인트의 저항을 받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은 3,280포인트를 회복시키면서 이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계속 그 얘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골디락스 장세 그 말씀드렸는데 이 기존의 골디락스 장세로 회귀가 될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상당히 번잡스럽듯이 시장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좀 번잡스러운 구간에 일단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조금 이래저래 좀 전략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많은데 네. 특히 조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태현 요거다. 팀장한테는 사실 네. 전략이 여쭤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섹터나 뭔가 이렇게 네.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기업을 찾는 게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 전략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빨리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쓰는 네. 표현이지만 지금 느낌이 요즘에 이제 사우나나 이제 네네. 대중목욕탕이 많이 방역 때문에 그렇지만 보면은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누워 있으면은 양쪽에 다 팔에 네. 담궈놓으면은 느낌이 희한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딱 지금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전향 뭐 골디락스 상태로 가다 네, 보니까 왔다 갔다 시장에 하는. 대한 부분도 있고 시장이 뭐 특이할 만한 이슈, 뭐 코로나 외에는 뭐 중간에 뭐 채권 금리도 얘기 나왔었고 하지만은 그닥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잠시 또 갔다 와서 네네. 깊이 있는 걸 좀 파야지 그래도. 자, 그럼 오늘은 또 이제 뭘로 또 순환해서 들어올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이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어떤 업종을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으로 1차로 끝이 나고 이게 네.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끝이 날 것인가 될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사실 좀 네네. 이게 짧잖아요. 그쵸. 텀 자체가. 네네. 그래서 철강 뭐 어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뭐 철강 이제 금융이나 화학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지난주 어쨌든 하락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철강 금융 화학 업종이 기술적 반등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바톤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낙폭과대기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기 변동성이 커지기 이전에 뭐 상승했던 업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건설이라든지 뭐 코로나 백신, 메타버스, 렌터카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왜 여기다 그 끼웠냐면은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그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진단 키트 그리고 어제 같은 재택근무 교육 이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던 이슈가 좀 식어버리게 되면은 또 진단 키트 재택근무가 식어버리게 되면 또 그 자리를 이제 또 백신 쪽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진단으로만 끝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진단에서 예방으로 넘어가고 치료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지능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에스테팜이라든지 아이진이라든지 이전 기존에 많이 부각된 종목들이 아니라 어저께 또 강세를 보였던 뭐 골드퍼시픽이라든지 그리고 헬스 네. 사이언스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백신 관련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가지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건설 같은 경우는 예상하실 겁니다. 정책과 연관된 종목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인물 연관성이 또 네네. 인물 연관성, 동생 삼부토건 같은 경우 분이 동생이 또뭐 어떻게 됐다, 4회 뭐 3회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좀 논의로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뭐 건설하고 건설제 쪽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 뭐 대림비행코라든지 뭐 NX라든지 이런 건설제 쪽도 있을 거고 LG 하우시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어제 조금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GS건설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은 무조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선익시 되면 이제 옵티스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아직까지 어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 변동성 덜 했었던 뭐 알테라라든지 그리고 한빛소프트라든지 제가 계속해서 한빛소프트를 밀고 있는데 네. 한빛소프트 알테라든지 조금 덜 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순환매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렌터카 같은 경우도 최근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SK 렌터카 지금 자막에 나가 있고 레드캡 투어가 또 매출이 한 40%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렌터카 제주도에 요즘 렌터카 네네. 대여가 뭐 20만 원이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물론 차종별로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 아마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일단 뭐 소나타 같은 것들 네. 이런 중형 같은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기준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LNG 차량들. 네네. 뭐. 그거 아니면은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승합차, 그러니까 생각외로 그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레드캡 투어 있고 하여튼 이게 풍선 효과처럼 밖으로 뭐 자꾸 해외가 조금 네네. 좀 멈추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제주도나 뭐 어쨌든 지금 하계 휴가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못 나가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렌트카 업체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강원도가 좀 비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관광객들 예약이 꽉 차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게 삼성전기, DB하이텍, 동아기업, 코스맥스, S오일 같은 기업들. 이거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인데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삼성전기요? 네, 지금 델타 변이 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동남아가 지금 락다운이 걸린 상황인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 지금 어쨌든 경제가 스톱이 된 상황인데 이 MLCC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모라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이 MLCC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최근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네네. 말레이시아 그러면 또 언뜻 생각나는 게 그 고무장갑 아니에요 또?
라텍스. 고무 생산이 있긴 있죠. MLCC고 뭐 네. 본부장갑부터 생각나네. 네. 그럼 금호석을 봐야 되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맨날 이제 과거에 돌아가니까 네네. 과거 게 계속 그 아카이브에서 뭘 끄집어내듯이 계속 끄집어내야 돼.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말레이시아에 MLCC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지금 타격을 받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없어요. 네. 필리핀, 중국, 한국에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 그리고 뭐 DB하이텍 또 최근에 IT 종목을 좀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삼성전기, DB하이텍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SL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관심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 어저께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인터파크하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인바이오젠 아까 전에 그 코로나 백신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인바이오젠이 그 하인바이오라는 이 자회사인가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또 뭐 코로나를 중화시키는 그런 뭐 물질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 그래요? 예, 그게 보니까 매일경제 TV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저께 했던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바이오젠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도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아닌 새롭게 어떤 백신과 연관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 차원에서 인바이오젠 같은 종목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젠이 뭐 기술 수출 네. 유전자 가위 얘기해서 제넥신이 또 어떻게 국가가 되는지는 개장 후에 네, 다시 지금 이선 체육과가 자막이죠. 들여다보도록 하겠죠. 네. 네, 개장 후 다시 들여다갑니다.